안녕하세요. 2024년 2학기 전자회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회로 BJT와 관련된 마지막 수업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BJT만 해서 정말 긴 기간을 달려왔어요. 저희 홈페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저의 그 홈페이지 저의 그 뭐죠? www. 아니죠. 제 홈페이지죠. 유튜브 가서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 네.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기에 재생 목록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죠? 재생 목록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올려놨던 게 쭉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하나, 둘, 쭉 해가지고 13개 찍었는데 중간고사 기간 다음부터는 이 얼리 이펙트니까 6번부터 6번부터니까 14개 중에 13개 중에 6개 빼니까 7개네요. 오늘까지 8번째를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6개 정도 더 찍으면 기말고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BJT를 마무리하는 날, 기분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BJT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BJT,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의 스위치 기능과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죠? 앰플리파이어 여로서의 동작점,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표적인 모델로 커먼 에미터 모델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죠? 스위치는 뭐 몇백 밀리볼트가 넘으면 동작하게 된다. 약간 다이오드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앰플리파이어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세 개의 전극을 가지고 있고 그 전극은 EBC죠.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에미터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C는 IS에다가 익스포넨셜 VT분의 VBE라고 하는 요 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라지 시그널 모델도 배우고 스몰 시그널 모델도 배웠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은 DC 볼트에 대한 얘기고 스몰 시그널 모델은 AC 볼트에 대한 이야기고 AC 볼트를 이야기하자면 왜 AC 볼트를 배워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앰플리파이어의 특징을 배우기 위해서이고 AC 앰플리파이어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VB2분의 IC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VBE가 걸렸을 때 VBEN이 걸렸을 때 VBE2가 걸렸을 때 여기에서 각각 지점에서의 해당되는 IC1과 IC2는 각각 다를 거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요거 때문이겠죠. 그랬을 때 요 식에 입각해서 했을 때 여기에 순간 기울기라고 하죠.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인, 네, 순간 기울기는 어디에 해당된다? 주황색 마음에 안 들죠? 녹색. 여기야, 여기가 GM2에 대한 얘기고 GM1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기울기는 순간 기울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리고 앰플리피케이션은 뭐 하는 걸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VCE와 IC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VBE1일 때, 그다음에 이렇게 VBE2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올라가서 뭐 이렇게 꺾이겠죠. VBE3가 있을 때, 어떠한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면, 이 점들의 점을 쫙 이어보면, 이 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요 점까지는 무슨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티브 모드. 여기가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모드와 관련된 걸 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에 의해서
볼테지가 트랜스퍼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VBE를 넣었을 때, 그죠? 여기 VBE something을 넣었을 때 여기 VCE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VBE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폭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녀석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신호를 이렇게 넣어줬으면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VBE에 해당되는 내용이 델타 VCE로 변환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는 AB, 즉 뭐죠? V인 분의 Vout이 있을 때 요 AB의 값을 우리가 증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배웠죠. 근데 이 모든 BJT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 있네요. 잠시만. 자, BJT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왔다?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P와 N의 정션, N과 P의 정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통하고 그 다음 역으로는 전류가 안 통하고 이 특성을 우리가 PNP로 혹은 NPN으로 나눠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걸리는 VBE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걸리는 VCE의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쭉 넘어가게 돼서 요 사이에 얼리 이펙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우리가 내부 저항 하나를 넣어줘야 된다. 내부 저항은 어떻게? 얼리 이펙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고요. 그 얼리 이펙트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에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 기울기가 뭐야? IC 분의 VC가 아니라 VC 분의 IC잖아요. 그러니까 R something 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효과는 왜 일어나요? NP에서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워드, 여기는 리버스잖아요. 근데 포워드인데 여기 리버스 걸면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가 늘어나야 돼요? 디플리션 존이 늘어나야 되고 디플리션 존이 늘어나면 사실상 뭐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게 불가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류를 넘겨줄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볼테지 드랍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디플리션 존 안에 있는 전류도 조금씩 리니어하게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채널 렌스가 여기가 모듈레이션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VC가 세게 줄수록 여기에 있는 디플리션 존의 넓이가 넓어지고 그러면 거기 부분이 전류를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디플리션 존이라는 게 사실상 P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P타입이 뭐예요? 원래 5족이어야 돼서 전류가 하나,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남아도는 거. 3족인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그러니까 모자라는 녀석인데 얘네들이 3족인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잃고, 다시. 3족인 녀석은 전자를 하나 받고, 5족인 녀석은 전자를 하나 내줘서 결국 안정화된 상태의 완전한 8개의 전자로 된 체외각 전자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하나는 마이너스 차지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 차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플러스 이온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걔네들은 그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에 전자들을 이렇게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점 8개 찍을게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디플리션 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8개가 다 차 있어서 사실 더 이상 뭐 전자의 이동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 이동을 안 해? 이동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전압이 이렇게 세게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요 전자들도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 있는 게 또 넘어가고 또 전공은 또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넘겨서 총 8개. 여기 이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유지할 뿐이지 사실 이게 계속 이동하면서 옆으로 차근차근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압이 이 필드가 이렇게 됐을 때 전류는 어떻게 갑니까? 전공이 같은 방향으로 갈 뿐 전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테니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여기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VCE가 커지면 디플리션 존 어디예요? 이 디플리션 존이 여기예요. 여기 디플리션 존. 디플리션 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전류가 이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상 조금씩 볼테지에 디펜던트하게 여기에 리니어 하게끔 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 RO라는 게 잡힌다. 라고 설명했어요. 진짜 긴 시간을 달려왔고 우리가 지금 3개월의 수업 중에 거의 2달을 여기다 썼습니다. 맞죠? 저는 반도체 공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컨셉, 여러분이 학부생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회로를 이해하게 되고 회로 이론, 물론 전자회로를 이해하는 게 선수 과목으로 회로 이론을 배우라고 했던 이유도 회로를 볼 수 있고 KCL과 KBL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수식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 과목으로서 그걸 반드시 넣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수 과목으로서 회로이론을 배우라고 했을 뿐, 이제 회로이론과 전자회로를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이오드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고 다이오드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최외각 전자에서 전자가 넘어가는 형태, 전자가 넘어갔을 때 전기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고, 이제 다이오드를 이해를 하면 BJT라고 하는 어떠한 삼전극 소자, 세 타입의 교집합 두 개의 정션으로 되어 있는 소자를 만들었을 때 어떤 때 스위치가 되고 어떤 때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원리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본 수업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사실 회로도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앰플리피케이션이 날 건가, 그리고 이건 동작을 어떤 상태에서 하는가, 그 다음에 라지 시그널을 해가지고 이게 바이어싱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바이어싱 포인트를 찾는다면 얼마나 앰플리피케이션이 될 건가, 아니면 이거는 액티브 모드에 들어가는 것인가, 세츄레이션 모드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게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부분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태까지 제가 한 7번에 걸쳐서 강의를 통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 디테일을 제가 가리켰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는 그냥 하나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생긴 회로를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왼쪽에 보이죠? 이런 회로를 부여받았을 때, 이 회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BJT의 위치를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BJT의 아래쪽에 레지스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여 위에는 있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 레지스턴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나요? 없습니다. 교수님, 여기 이 2개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VC에 걸려 있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DC 볼테지를 바이어싱 포인트 Q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와 여기로 배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똑같은 전류 하나로부터 여기에서 뭐 전류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그 오버랩을 조금 최소화하는, 그리고 전류도 아끼기 위해서 VC 하나를 사용했고, 여기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R1 분의 R2 중에 R2에 해당되는 VCC를 한 게 V인이 될 겁니다. 맞죠? 여기에 이 캐패시터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캐패시터가 달림으로 인해서 DC는 빼고 뭐 스몰 시그널을 갔을 때 쇼트낸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똑같은 회로도로 그리면, 자, 독립적인 볼테지는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인디펜던트 소스니까 얘는 오픈 시켜버린다 그랬죠? 아, 쇼트 시키죠. 쇼트 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뭐야? 여기에 해당되는 RC에 해당되는 것도 접지. 그죠?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원래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놨었거든? 근데 이거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자. 그 정도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R2도 달려 있고 R1도 달려 있는데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도 여기에 접지된 거죠. 이 VCC가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이게 R1이랑 R2가 각각 어떻게 접지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소신호 모델을 계산할 때. 그죠?
그래서 볼테지 디바이더를 바이어싱 한 다음에 소신호 모델을 계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얘를 어떻게 계산해 주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소신호 모델로 쓰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다 이해했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다. 지우지 말자. 여기 냅둘게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런 모델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AV는 뭐야? V인분의 Vout이죠. 그것은 이 앞 페이지에서 배웠겠지만 GM에다가 RC 토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C 토탈이 어디예요? 여기 RC 얘기하는 거죠. 그죠? AB분의 RC 토탈인데 내가 이거 뭐라고 정의했지? GM분의 1의 RC 토탈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외워요, 교수님. 외우고 싶으면 외우십시오. 왜? 자주 쓰니까. 이걸 기반으로 했으니까. 제일 중요하게 캐치해야 되는 건 여기에 아직 레지스턴트가 달리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 이쪽에 레지스턴트가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교수님 얘는요. 얘는 디바이더로 사용한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럼 디바이더는 어디에 기여합니까? 인풋 임피던스 할 때 원래 알파이만 있잖아요. 근데 알파이가 아니라 얘와 그러니까 알파이 여기 알파이 하나 또 있거든. 그러니까 알파이하고 이렇게 알파이하고 R2하고 R1하고 다 병렬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값이 인풋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 RC는 그러면 RC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VA가 무한대면 여러분 RC만 쓰면 돼요. 하지만 VA가 무한대가 아니야.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라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RC를 이렇게 Rout이랑 또 병렬 연결을 해야 돼요. 왜요? 교수님?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에 뭐가 달리는 거예요? 여기 RO가 하나 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GM은 우리가 외운 식에 따르면 VT분의 IC니까 IC가 증가하면 이게 콘스탄트 값이잖아. IC가 증가하면 얘가 커지네. 뭐야? 이거 VB2에 IC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요 기울기가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팔라지죠. 그러니까 GM은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야. 맞죠? 요 얘기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째려봤을 때 앞에랑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걸리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왔던 식 기억나죠? 앞에 뭐였죠? GM분의 1분의 RC 토탈 한 개 뭐라고? A부라고. 그치? 내가 여기다 R이 달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다 R이 토탈 하나 달아달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 얘기한 겁니다. R이 토탈 여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이 하나 끼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얼리 어댑터랜다. 얼리 모델 이렇게 만약에 쓰면 여기에다가 R0 하나 더 쓰셔야 되고 여기는 없지만 R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또 똑같이 계산을 한다 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요 모델 보세요. 요 전 페이지에 있는 요 모델을 그대로 쓰면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의 계산 방법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싱 포인트로 V인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A, B 값은 GM분의 1에다가 R이 토탈이 되는 거죠. 이것도 RC 토탈이 되는 거죠. 토탈하고 마이너스 붙여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RO가 없어. RO가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무한대니까. 맞죠? RO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Rout 보세요. Rout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Rout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리 어댑터에 의한 Rout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RC는 RC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R인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는 법 저기 나열하는 거 링크에 걸어드렸습니다. 뭐냐면 R파이 원래 R이는 R파이 어디야? R파이 여기서 있었죠. R파이에다가 더하기 그죠? 1 플러스 베타의 R2가 되겠죠. 이 1 플러스 베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수님? 여기에서 우리 기억날지 모르지만 등가위로 그렸을 때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뒤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VB2가 있을 때 여기에 여기 레지턴스가 달리면서 여기에 R2가 생겼고 여기 VR이라는 게 생겼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오는 전류가 여기서 KCl 써서 여기랑 더한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IB 더하기 베타 IB였잖아요. 그리고 R2 곱한 게 이게 VRE였어. 그죠? 요거.
그랬잖아. 그래서 IB는 나중에 나눠줬거든. 왜? 여기다 IB가 있었거든. 그죠? 그게 V 뭐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V 인이었거든. 그래서 V2는 여기 V 요만큼 VBE 더하기 요만큼 요거 여기다 IB 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런 식이 나온다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가 R인 값은 어디에 있을 때야? 내가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가 요거예요. 맞아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야. 여기 노란색 부분이 요거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R인이 요 앞에 바이어싱 하면서 저항 두 개가 달려버렸네. R1이랑 R2가.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R인 기준으로 바이어싱을 해서 저항도 늘었어. 그 다음에 RC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 저항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R2 값을 놓으면 기존보다도 알파이였잖아요. 원래 알파이에 R1에 R2 정도만 있은 게 R인이었거든. 근데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요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요만큼 저항은 커졌다. 저항 커졌다. 하지만 그러면은 AV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RC는 변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요거가 줄어드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왜? 안정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저항체를 꼭 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Degenerated CE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맞죠? 또 다음 단계의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를 보시면 아까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윗페이지에서 한번 빨리 훑어보고 와. 여기 한번 훑어봐. 쭉 보고 쭉 보란 얘기가 어떻게 보란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DJT네, 위에 RC, 아래에 R이가 달려있네. 왼쪽에 RB가 있나? 없네. 그러면 R이만 달려있네. 그러면, 요 형식이겠구나. R이는 요렇게 생긴 거였겠네. 라고까지만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똑같이 볼게요. DJT네, NPN이네, RC 달려있네, 바이어싱 있네, RB 없네, R이 있네. 그런데 캐패시터가 달렸네. 요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R아웃은 RC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왜? VA가 얼리 어댑터가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인데 계속 죄송해요. 얼리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B는 RC가 정해졌기 때문에 GMRC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R 인값 보세요. R 인값에서 이게 변했습니다. 왜 R니까 교수님 이 전 페이지에서 분명히 요거 대신 요거 넣으라 그랬잖아요. R 파이 알파이에다가 아까 이거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베타에 R이가 이거 잘못 쓴 거네요. 1 플러스 베타에 R2가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무시하셔요? 이거 오타네요. 제가 교수님 틀린 거 찾았습니다. 라고 기뻐하셔야 되지만 슬프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이 요게 아니라 요게 정답이 오케이입니다. 여기에 커렉트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R2를 썼어요. 회로 구성하는데. 요걸 쓰면 안정도가 높아진다 그랬어. 어떤 안정도요? 우리가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에서 여기에다가 VB를 넣어줬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신호가 변할 거고 난 이렇게 넣었을 때 근데 내가 요 신호에 여기에 요 DC 축이 막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 이걸 잡으려고 내가 요걸 넣었거든. 요 레지스턴스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레지스턴스를 넣었더니 이 R인이 커지니까, 우리가, R이가 커져서 사실상 여기 보시면 AV가 원래 GMRC보다, 그죠? GMRC보다 R이 때문에 개인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좀, 증폭은 크게 하고 싶은데 안정도는 가져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캐패시터 하나 달았어. 이 사람 똑똑해. 왜? 캐패시터가 C가 무한대에 가깝게 크다고 가정하면 C가 크다는 얘기예요. C가 크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DC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AC에서는 쇼트 나서 모든 전류가 앰플리피케이션 된 다음에 여기서 R 값으로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 가잖아. 소신호 모델을 적용할 때는.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가 R이가 있지만 바이어싱 포인트 잡을 때는 여기가 오픈되니까 그죠? 여기가 오픈되니까 이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요 DC의 안정도는 높였어. 안정도 향상. 하지만 AC에서는 이게 이렇게 쇼트난 효과. 쇼트난 효과가 어디야? 이 전 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쇼트난 효과. 여기서 요것도 아니야. 요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니? 요런 효과가 나는 거야. 요런 효과가. 요런 효과가. 그러면 뭐야? AV는 GMRC를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AV는 GMRC를 가지고 오고. 대신 Rin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왜? 소신호 모델에서 알파인은 없는, 그러니까 R인은 없는 거니까. 왜 쇼트 났으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 된다? 나는 GMRC. 이게 없었을 때 마냥이랑 똑같이 개인은 어찌롱. 그 다음에 알아웃은 RC가 이렇게 니까 똑같지롱. 이게 사실 얘랑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알파이에서 저항을 늘려서 소신호 모델에서 앰플리케이션의 AB 값 손해보는 거를 원하지 않아. 그건 가능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 단 DC 볼테지는 흔들리지 않게끔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회로 소자에서 캐패시터 하나 달고 캐패시터 어디 다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R이 달려 있네, RC 달려 있네. 요거 R1, R2. 근데 이제 여기 RS가 잡혔네. RS가 잡혀. VL도 잡혔네. RL도 잡혔네. 이거 사실 이게 마이크로폰이었죠. 마이크.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였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V를 정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는 또 GV라고 해서 시그널 전체의 게인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합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따졌을 때 여기 핑크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면 핑크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핑크가 아니라 여기 여기 갈라지는 거 빼고 요만큼만 생각해. 그러면 이게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다 R이 달린 거에다가 RC에다가 RL이 하나 더 달린 거죠. 근데 여기에 RC하고 RL인데 지금은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았겠네요. 아로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어떤 식에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우리가 뭘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V의 값은 자 V 인분의 V 아웃이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가 V 인이 아니라 여기 어떠한 X 포인트라고 치면 이게 VX가 되겠네요. VX분의 Vout을 딱 써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R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RC와 RL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건 NPN 내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GM분의 1에다가 RE 그대로 더해주고 맞죠? 거기에다가 베타분의 1에 원래 RE 있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RE 있었었어야 되는데 R2에 해당되는 부분에 계산값을 자 여기에서 요거는 여기까지 봐야 되네. 이거 표기를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요 R1, R2가 R1, R2 어디 있어? 여기서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R1이랑 R2랑 병렬 연결한 거를 또 여기에 있는 RS랑 또 병렬 연결을 해서 요 앞에 있는 전부를 뭐죠? 병렬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이 원래 RM이었죠. 전에는. 그리고 RM분의 뭐죠? 베타 플러스 1분의 RM을 해놓고 여기에 요거는 요거죠. 맞아요? 그러면 GM분의 1에다가 RE에다가 여기 베이스에다가 여기 베이스에 들어가는 거에 토탈을 베타 플러스 1분의 RB 토탈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RC 토탈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어, 우리가 이 개를 한 번에 해석을 안 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긴 지금 X 포인트를 삼았어. V 인분의 V 아웃을 계산하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V 인분의 VX를 한 다음에 VX분의 V 아웃을 해. 근데 이 V 아웃분의
V분의 Vx와 V인분의 Vx를 나타내는 방법에서 이렇게 삭제하면 이게 되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V인분의 Vx는 어디겠어요? V인분의 Vx니까 요렇게 회로를 봤을 때 R1과 R2의 병렬 연결한 거 더하기 요거 분의 그 분의 요것만큼 그러면 이제 요게 요거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거의 막판에 또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 봅시다.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리킨 것처럼 보이네요. 엄청 더럽게 쓰네요. 어, 리뷰. 네. 일단 저 뒤에서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책에 나온 거를. 자, 여기 태분한 등가위로를 쓰면 R1, R2분의 RS인데, R1, R2분의 RS를 더한 거분의 R1, R2를 하면 태분한 등가위로로 V인 기준으로, V인 기준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태분한 등가위로로 저항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 저항값, 요 R 값이 있잖아. 요 저항값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요 태분한 등가에서 RS, R1, R2 요 세 개를 다 병렬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병렬 연결한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요 태분한 등가 회로에 해당되는 저항 R 베이스의 토탈 값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R2 토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GM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RB 토탈이 되겠죠? 분의 베타 플러스 1은 여기다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RC 토탈이잖아. 거기에다가 얼마나 배분해 주느냐를 계산하는 거. 그죠? 요렇게 계산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처럼 소신호 모델을 통한 GM 값과 여기 RC 토탈을 곱하면 AB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가 R인 값도 알아야 되고 R아웃 값도 알아야 되고 헤드룸도 고려해야 된다. 헤드룸 왜 고려해야 돼? 우리가 바이어싱 포인트가 VB가 흔들리면 헤드룸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호가 VC가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헤드룸 고려해야 돼서 우리가 뭘 달아줘? 여기에다가 degenerated 요거 헤드룸 고려하면 요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F를 신경 써야 돼. VA가 0보다 무한대보다 작으면 얼리 이펙트인 경우에는 이것도 고려해줘. 그래서 RC 부분에다가 사실상 외부에 아웃풋 저기 저항이 하나 더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번에는 요 앞쪽에다 저항기를 달았네. 저항기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GM분의 1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R2 더하는데 R이 없네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분의 RB의 토탈이 되겠네요 분의 RC 여기가 RC일 테니까 요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붙여서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요것도 구했어요 기억나죠? 요 전에서 정리해보면 이 R2를 썼을 때 Rout은 여기 위에서 설명 나오죠 R2는 자 알파에다가 R2에다가 1 플러스 베타 한 것만큼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 한 거고요 갈라져서 바이어싱이 들어간 경우에는 R인을 고려할 때 R인 부분이 원래 알파이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병렬해 준다. 병렬해 줘서 R1, R2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캐패시터가 달려 있는 경우는 어떻게? 요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AV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 없어. 왜? RC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GM RC 그대로 써. 그죠? GM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VB 이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변하면 R1, R2, RC 만약에 얼리 이펙트 쓰면 여기에 R5까지 여기엔 숨어있는 R파이가 있고 R인이겠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든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이해했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번 봤다. 그러면 세 번 정도 보세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게 공부라는 게 여러분보다 먼저 해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이 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한 번에 이해한 사람은 또 머릿속에 오래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거쳐서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뭐 요번에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 가면 공부를 안 하고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기억해 놨다가 다시 끄집어대서 다시 쓰고 그러는 거지. 대학원 진학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진학하면 대학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도 틀리니까 다시 대학원 진학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회사 가서 만약에 연구직으로 가. 연구직으로 가게 되면 연구직에서도 전자회로 그때 이거 써서 풀었는데 내가 이거 간만에 써서 머리가 굳었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면 또 해요. 진짜 신기한 거. 다만 그걸 외우지 않고 이해한 사람들은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JT는 오늘로 수업이 마지막인데 여러분들한테 BJT 수업 제가 가리킨 게 나중에라도 다른 어떤 회로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회로를 해석한다던가 아니면 다이오드나 BJT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모스펫 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BJT랑 CMOS랑 거의 똑같아요. 회로 구성하는 법이나 동작하는 방식이나. 그런데 조금만 달라요. 그래서 모스펫 가리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BJT를 이해시키면. 네, 그동안 BJT 공부하시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배운 내용은 BJT 전체 기준으로 한 80% 이상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뭐 베이스 기준으로 커먼 베이스나 커먼 컬렉터, 에미터 팔로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거에서 제가 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룬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배운 사람은 아직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한 두 번, 세 번 보면 자기께 되고 거기서 자기가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 수업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